오늘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지금 하고 계신, 아주 잘하고 계신, 개발자분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분이 이제 취업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지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경험들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오시면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어, 질문을 오늘은 그래요. 예, 일단 중간고사에 집중 하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와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좋네요. 음, 그 오늘 질문이 조금 이전에 했던 분들보다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 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같이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들으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실시간이나 이렇게 댓글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제가 이미 제가 질문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만든 거를 어,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요새 저는 날씨에 푹 빠져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두 가지인데 남자가 가을 타는 게 좀 심란해지는 게 사실은 가을 타는 거예요. 여자가 봄 바람 난다고 해서 봄 타는 거는 좀 들뜨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막 어디든 가고 싶다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인 거고 남자가 가을을 타는 거는 올해도 가는구나 올, 올해도 또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네 하면서 약간 다운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날씨가 딱 좋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을 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새 또 기분 좋을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예,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저는 주말 전에 전날 하루 휴가 내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루 휴가 내고 짧게라도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거고요. 편하게 얘기 나눌 거예요. 제가 꽤 오래, 제가 그 공지 영상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꽤 오래, 얘기도 나누고, 같이 고민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해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편안한 시간이 될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신가요? 제 라이브를 이제 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이게 원하시고 라이브가 괜찮으면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음, 예. 아직까지는 예,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엔드 개발자분과 얘기 나눈 걸 주제로 할 거고요. 제가 이미 질문들은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그냥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질문을 주셔도 되고 제가 먼저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백엔드라는 것부터 제가 이제 들으신 분들의 그 뭐랄까 아는 정도에 대해서 다는 모르니까 간략하게 그 백엔드 쪽 얘기들을 어차피 제가 막 그런 정보를 묻진 않을 거라서 백엔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프론트엔드면 그 앱 개발이나 화면 개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웹에서 백엔드라고 하면은 로컬호스트님 반갑습니다. 백엔드라고 하면은 주로는 그 서버 쪽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버 쪽 개발인데 주로 API로 요새 많이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API 통신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약간 버퍼링인가요? 어, 잠시만요. 네트워크 상태가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켜야 되려는지 잘 안 들리시죠? 지금 끊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들리나요? 다시 풀렸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어, 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질문들을 좀 간추려 봤어요. 좀 되게 많아 보이죠? 이 얘기들을 개발을 사실 이 친구분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후배분이 후배분도 아니에요. 백엔드 개발자분이 개발로 이제 전환을 해서 또 개발을 선택한 것도 있고 또 저랑 처음 이제 봤을 때는 또 개발 쪽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본인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상황들이라서 저는 약간 공감대가 될 만한 부분부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사실 뭐 백엔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뭐 프로그램적인 얘기를 막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쪽에 어떤 그 진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몇 분 이제 오셔가지고 어, 한번 얘기를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참 좀 저보다 후배고 해가지고 편하게 말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약간 높임, 그러니까 완전 높임 아니더라도 좀 예의 있게 이렇게 할 거고 이분이 이름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으로 오늘은 제트님이라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트님 준비되신 거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카카오가 됐네요. 예,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 녹화된 그대로 영상 올려놓고요. 여보세요? 제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제트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좀 어색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미리 좀 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를 다 대답하진 마시고 제가 이렇게 답변 하나 듣고 또 다음 거 네네,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너무 개인정보를 묻는 건 아니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비스 개발하고 있고,
백엔드 개발자로 회사에서 이제 아키텍처 설계하고 로직 개발하고 스키마도 짜고 뭐 이러면서 그냥 백엔드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소개가 제가 됐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 네. 살을 좀 붙여야 되겠어. 그 언어는 뭘로 하나요? 지금 언어는 자바로 하고 코틀린도 좀 자바로. 사내에서 네, 어느 정도 넘어가려고도 하고 있어요. 어, 조금 저만 안 자,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 자바 다음에? 네네 자바로 하다가 코틀린이나 또 산에서 고도 좀 쓰는 아, 부서도 코틀린. 생기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코틀린으로 서버도 만들나요?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코틀린으로 서버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스프링에 그 코틀린을 안에서 이제 조직으로만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 로직 대 스프링에서. 네, 네. 그, 이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네,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 전공이 네. 뭐였죠? 제트님? 저는 전공이 산업공학. 아, 산업공학 맞다. 산업공학이었고. 그럼 산업공학이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전공에서 배우나요? 안에서 네, 전공 과목들 중에 좀 있어요. 좀 있고 그 사실 아, 전공 산업공학 과목에도 있고. 안에서는 뭐 생산이나 공정 관리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통계, 뭐 선형대수 여러 가지 그 계산하는 부분, 최적화하는 과목,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IT 쪽에서는 음, 코딩, C++,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좀 아우르는 학과로 생각해 주시면 상우님이 저도 산업공학과라고 반가우신 것 같아. 네. 아, 그 공학 전공했던 게 지금의 일과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면 도움이 돼요? 저는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 나와서 전공한 것도 그렇고, 그렇군요. 네. 그 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저는 그 IT 쪽으로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음, 미쳤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개발자로 하게 되게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부분이 있다. 네, 맞아요. 혹시 그리고 실제 네, 개발 공부도 포함돼 있고. 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잘 들리고 있는 거 맞지요? 청취자님들? 제가 그 아, 멘토님 잘 들리고 있대요. 목소리가 좀, 네, 지연돼서 저한테는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네. 연결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또 소리를 듣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지연이 어디선가 지금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잠시만요. 아, 그럼 이렇게 아, 하면 저도 일단 와이파이 껐는데 괜찮으실까요? 지금 이렇게 해야 그 네네. 딱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그래요? 아까까지 유튜브 소리를 듣고 내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발생된 거고 여기서부터 맞아요, 이제. 아, 이제 되게 네. 편하네, 서로 대화가. 네네. 오케이. 네. 자, 그럼 개발자의 길,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개발자의 길을 선택한 거는 어쨌든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자연스럽게 개발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고. 음, 삼, 어, 또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예? 저 질문을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예? 네, 저는 PM을 제일 먼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개발자의 맞네. 딜보다. 처음에 그 PM 얘기를 했었네. 네, 네. 그때 PM 쪽으로 하고 싶었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학교 졸업할 때, 어,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저는 프로젝트 관리 쪽으로 전공을 좀 더 하고 싶다 했는데, 당시에 좀 너무 늦었다라고 대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PM이? 얘기를 하셔서, 네네. 아, 그런 얘기를 나는 하셔서 저도, 대학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그래서 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멘토링을 찾아봤었고, 아, 그때 이제, 네, 삼성 멘토링이 있다는 거를 봤었고, 음, 거기서, 네, 거기서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조언을 제일 잘 해주실 분이 있을까 해서, 음, 당시 삼성 전체에서 10,0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멘토분들이. 그중에, 아, 네, 저한테 뭐, 대열이나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다 걸러서 한 분을 선택했고, 멘토링을 받은 게 이제 지금 멘토님이셔서, 그 뒤로 좀, 야, 이 네, 얘기는 내가 멘토링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네, 되게 소름 돋네. 10,000명 중에 한 명. 하여튼 좋은 인연이 된 것 같고, 하여튼 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네, 만나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잘 자리 잡은 게 나로서도 네, 너무 맞아요. 뿌듯하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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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네. 하여튼 그런 그때 뭐 그 프로그램이 멘토 멘티를 만나게 해준 거라서 되게 의미 있었고 그때 뭐 다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딱 인연이 된 그 케이스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번 질문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민감할 수도 있는데 예민이 아니라 아, 네, 민감할 수도 네. 있는데 본인은 개발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어,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개발을 잘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일단 학교 다닐 때도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다른 이제 개발 진짜 잘하는 친구 있어요. 개발을 그분이 하게끔 했고, 저는 또 다른 백업하는 그분들이 음, 못하는 거를 저는 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것도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서 PM을 네네. 생각했는 건가? 그냥 성향상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PM 쪽도. 네. PM이 성향상 맞았던 거다. 개발을 조금 자신이 없거나 그쪽이 주가 아니라서 생각한 건 아니고.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개발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진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맞아요. 본인 생각은 그랬다. 근데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또 지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네, 어느 정도 그 원래 성격 중에서 뭐 꼼꼼하게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나 확인하는 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아키텍처 설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잘 맞다? 확실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아, 않을까? 이 정도로 소질,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예전보다. 네, 어,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뭐랄까 능수능란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처음에 본인이 소질이 있다고 생각진 않았지만 이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본인의 어떤 성향상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네, 네.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책으로 공부를 하나요? 자바를 주로 공부했죠. 제일 많이. 네, 처음에 자바를 책도 많이 했고요. 일단 시작은 아, 그렇게 하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그 개발 관련된 것들 책으로 처음에 많이 봤었어요. 아, 주로 책으로 공부했다. 맞아요. 책으로 공부했어. 질문 타이밍 있습니다. 예, 저의 제가 궁금하다기보단 제가 생각한 질문들을 하고, 질문 있으시면 그때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좀 어느 정도 되고,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하여튼 공부는 좀 책으로 했다. 근데 책을, 어, 여러 권? 여러 권? 아니면 한 권을 좀 많이 본 그런 스타일인가? 어떻게 했죠? 저는 일단 기본서라고 한 자바의 정석이나 뭐 이런 자바의 좀 정석. 유명한 예, 것들을 예. 일단 보기 시작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개발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력이 아, 많이 늘었 일하면서 그 일에 필요한 스프링 부트나 자바 깊이 있는 뭐 API들이나 그런 것들을 음, 그 레퍼런스 문서를 좀 많이 봤어요. 달달 보고 영어로 그대로 보고 어, 그러면서 네, 좀 공부가 점점 잘 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도 진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문턱을 좀 낮춰서 일단은 회사를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좀 자기가 계속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초반에 좀, 어, 일종의 빡세게 이제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우리 네, 제트님도 그렇게 딱 해준 케이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취월장한 케이스죠.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 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책으로도 중요한데, 책의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책이 부족해서 한계점이 아니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가 잘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책과 일을 통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어, 5번. 5번 질문은, 지- 내가 지금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맞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일하면서 음, 점점 더 어려운 일도 많고 범위가 넓은 다양한 일을 맡게 되는데 음, 하나하나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이게 내가 해볼 만하네 이런 생각도 좀 자신감이 점점 더 생기더라고요. 아, 네, 잘 맞는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 일하는 거랑, 자기의 성장이 이렇게 좀 엇비슷하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맡겨지고 범위가 넓어져도 이렇게 소화하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 그럼 지금은 딱히 어려운 점이 없어요? 일하면서는? 어, 이게 어려운 점은 한두 개가 아니긴 한두 개. 정말 아, 많아서 훅 좀 들어오네, 그렇긴 뭔가가. 한데, 네. 너무 많아. 네, 여기 지금 질문해 주신 것들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써놓기도 막 했는데, 맞아, 맞아. 말씀을 다 역시. 못 드리게 아니, 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네, 있는 네, 얘기들을 다 해줘요. 네. 그래도 몇 년 차지? 몇 년? 9년, 지금은 9년 차, 네, 이제 될 거예요. 9년 차이고, 내 생각에는 이제, 뭐 오픈하진 않을 텐데, 굉장히 요즘 내 기준으로 보기에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처음부터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는 아니었던 데를 다녔었으니까, 그, 그냥 처음 다닌 회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네, 중소기업인데 SI 회사여서, 중소기업 SI에서 어쨌든 여기도 뭐 아주 최악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하여튼 대기업은 아니어도 요즘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도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금 포지션과 경력과 경험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지금 무언가 얘기를 해준다면 이쪽으로 지금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그 위치라서 조금 네. 뭐 편하게 그냥 본인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걸 쭉 얘기해도 돼. 그냥 내가 질문하면 답을 얘기하는 식보다는 그냥 편하게 다 얘기해도 네. 될 것 같은데. 그 어, 정리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네. 뭐 어려운 점으로 일을 그래요. 해보면, 네, 네. 지금은 서비스가 규모도 크고 받아들이는 트래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그 장애에 대응하고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트래픽이 뭐 100명, 뭐 200명 들어온다 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그치. 설계부터 로그, 데이터, 모니터링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서 개발 그 음, 순수하게 로직 개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그런 점들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다 알아야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요거는 나도 조금 이제 할 말이 좀 있는데, 장애 대응이라든가 이런 대용량에 대한 설계는 사실은 이론적인 설계로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먼저 좀 경험해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좀 이런 분야에, 어, 공부? 스터디?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들어가야만이 할 수 있는 건가? 트래픽 자체를 받아보는 거는 음. 사실 경험하기가 쉽진 않을 아, 그렇죠. 그, 그러면 네. 우리가 성능 테스트기 같은 거를 써서 좀 성능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네네. 트래픽과는 좀 또 차원이 다른 건가? 실제 트래픽은? 때 트래픽은 이제 의도되지 않은 트래픽들이 오기도 하고요. 음, 저희가 네, 그냥 시나리오상, 테스트 시나리오상 들어오지 않을 범위로 들어오고 그렇기 음, 때문에 좀 더, 네, 의도를 벗어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생각해 보면 그냥 대용량이라고 하면 API를 만들고 화면 하나 만들어서 그 화면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게 하면은 경험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간단한 API 하나더라도. 음, 지금 맞아요. 그 코로나 관련돼서도 코로나 관련 막 그 정보를 찾는 API들이, 그러니까 화면들이나 앱이 있으니까 음,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막 음, 접속하고 서버가 터지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서버가 좀 터져봐야 되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뭐, 네. 하여튼, 운영까지 해본다는 건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구축팀이 있고, 그러니까 개발을 만들고, 보통 이제 SI가 좀 그렇긴 한데, SI는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주고,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이걸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그거를 뭔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 입장만 보면. 근데 실제 운영을 네. 해보면 정말 작은 문제 하나도 이걸로 인해서 그게 진짜 뭐 표현을 하자면 나비 효과처럼 막 부풀려져서 그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걸 같이 경험해보는 게 이쪽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어,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면 6번? 6번. 6번으로 넘어가도 그래요. 그럼 네.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백엔드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구분한 게 이게 맞나? 내가 최근에 하나 정리했던 게 있었는데 개발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코딩을 해서 로직을 만드는 사람. 그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람. 그쪽 현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나? 요? 어. 저희는 다 그렇게까지 개발자? 명확하게 네,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체나 그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데, 이게 굳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이렇게 하면 시스템 쪽을 막 구축해주고 이런 사람이고, 백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많이 표현하니까,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을 좀 개발자 쪽으로 좀 더 보긴 한 건데, 어찌됐든, 네, 네. 근데 지금 백엔드 개발자가 이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 백엔드 개발자가 지금 AWS 쓰나요? 네, 맞아요. AWS 대부분 AWS 쓰니까. 그럼 AWS의 인스턴스를 누가 띄우죠? 개발자가 띄우나요? 아니면 어, 그런 네, 거를 좀 그 SRE 팀이 따로 있나요? SRE 팀이 따로 있는데 네. 그거를 전담해서 뭐 선수를 추가하고 늘리고 하는 거를 담당하는 건 그러면 네, 개발팀 네. 내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나요? DB도 설계하고 DBA도 하고 인스턴스도 관리하고 그렇게 다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관리 운영을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음. 네, 그 SRE 쪽에서는 어떤 타입이나 어떤 리소스를 쓰는 게 그 AWS 안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좋다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해 주기도 하고요. 가이드를 더 음, 좀 더 네, 전사적으로 주고 음,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은 자기 서비스가 어떻게 설계돼야 가장 적합한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 부분을 AWS 위에서 어떻게 또 설계할지를 SR이랑 계속 맞추면서 만들어 나가 음. 형식이. 그러면 SRE 팀이 오히려 약간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또는 이런 이게 사이트 릴라이블리티인가? 발음이 잘 안 되네. 엔지니어링. 어쨌든 그런 안정성에 대한, 이렇게 약간 전문가들이 조언해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코업을 하나요, 그러면? 인프라를 직접 어, 세팅해주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음, 전사에서 좀 아, 관리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아, 그럼 보안팀도 따로 있어요? 보안팀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스페셜리티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리고 개발팀에서 주로 인프라를 세팅하고 구축하고 거기에 디플로이도 하고 데브옵스도 하고 다 한다. 네. 오케이, 그, 오케이. 완, 네. 그게 이제 작은 규모일 때는 좀 다 하는 팀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한 팀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좀 팀이 분화가 되고 그걸 담당하는 팀들이 이제 생기고 음, 그러면서 점점 커져 나가는 과정이 네, 좋아요. 그럼 6번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네. 백엔드 프로 개발자가 하는 역할은 일단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맞게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프론트엔드, 아, 웹이나 앱, 클라이언트에 API를 제공하고요. 음, 데이터를 저장해서 DB에 잘 쌓고 또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 잘 되게끔 또 데이터 서비스 팀하고도 또 논의를 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음, 그리고 젠킨스나 이런 CI/CD도 구축하는 팀도 있어서 음, 직접 구축해서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의 한 가운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자 되게 중요하네요. 이 네, 전체를 중간에 네, 이렇게 다 데이터 쪽도 연결해야 되고 앱하고 웹이나 앱하고 통신도 해야 되고
아키텍처도 서버 아키텍처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음, 이 중에서 조금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하고 약간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이터 분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별도의 팀이 있나요? 네, 처음엔 없었는데, 네. 네, 분석하시는 팀이 아예 생겼고, 그 팀에서 음,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분석을 해주세요. 음, 그쪽은 꿈 없어요? 어, 제트님? 네네, 생각도 해봤는데, 네. 쪽은 또 약간 엔지니어링 분이 또 약간 따로 있고, 분석가가 또 따로 있고, 어, 그쵸.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거랑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랑 완전히 좀 결이 달라가지고 또 여기 개발자도 또 있고. 근데 진짜 데이터 분석만 하기에는 조금 요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되죠. 데이터 분석. 네네, 좀 음,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가끔 진로 그 고민 상담 이렇게 할 때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데이터 분석가를 바로 하기는 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대학원 같은 걸 요구하거나 전공을 하기를 원해서 백엔드 개발자를 하다가 이렇게 데이터 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네네. 하다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좀 하다가 그 빅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을 만지다가 뭐 빅데이터 팀으로 같이 합류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백엔드 개발을 하는데 파이썬 같은 걸로 로직을 막 만들다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구가 그래도 시장에서 그 개발자의 요구가 더 일단 포션이 좀 크니까 데이터 그 분석가보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낮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현업 9년차 백엔드 개발자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데이터 분석가보다 그를 가기 백엔드 위한 쪽이 좀, 네, 과정으로서 백엔드 정으로. 네. 개발자를 거쳐서 간다는 그 논리와 그게 음, 현실적인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분들을 저는 제 주위에선 잘 못 봤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 그분들은? 어, 갑자기 데이터 분석 좀, 쪽으로. 네네. 좀 예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뭐, 마케터 분이 데이터 분석가 쪽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아, 네, 개발자를 그냥 백엔드 개발을 하시다가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게 좀 다양해서 그걸 백엔드 개발자를 한번 써서 간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 회사마다 원하는 음, 데이터 분석가들이 있을 거라서 이게 음, 다르면은 백엔드 개발했다고 해도 안 뽑힐 수 있고 데이터 음, 분석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한 분들을 뽑을 수 있을 음. 것 같고 네, 좀 그 다양한 것 회사에서 뭘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 데이터 엔지니어, 네, 그러니까 네, 분석가로 되는 사람들의 그 일단 그 뭐랄까 기존 경력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음, 네, 좋아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공유라서 그거는 되게 현실적이 될 것 같고, 꼭 저도 의견이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면 그냥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자만 하기도 사실은 되게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난이도가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도 그 부분만 잘하려고 해도 사실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그걸 거쳐간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그 원하는 거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7번 넘어갈까요? 네, 6번 조금 더 아, 예, 예. 설명드리면은, 네네. 그런 게 있는지 해가지고. 네, 오케이. 네. 네. 저 잠깐 이어 좀 예, 예, 뺄게요. 예. 제가. 음.
들리시나요? 훨씬 잘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하게 잘 들려요. 네네.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발은 진짜 기본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좀 올라가면은, 네. 언어나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아키텍처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잘해야 돼요. 네.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나 뭐 솔루션이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음, 이게 성향도 타는 게 어디 연구소를 가던가 솔루션을 개발한다 하는 거랑 서비스를 개발해서 트래픽을 막 받으면서 주문을 데이터를 막 받고 뭐 이런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도메인의 이해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음,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건 뭔가요? 말을 잘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일하다 보면 기획자,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또 뒤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분들, 그리고 사업 쪽 일을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음, 분들 사이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고, 얘기를 듣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입점하면 어느 정도 음, 될지, 아니면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음. 그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또 인정받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100% 공감돼요. 네, 그럼 뭘 노력을 해야 그게 능력이 올라가죠? 이해심? 아니면 뭐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지식?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 뭘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점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아,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그게 음, 이해가 제대로 되고 음, 네,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음. 중요한 것 아, 그게 잘 듣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네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주로 하는 게 사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니까 지금 네, 얘기하는 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라고 들리네요, 저는. 음. 네, 아,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개발자들이 약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제 점점 시니어 레벨로 갈수록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교량 역할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와닿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좋아요. 계속. 네. 다음, 그, 다음 질문? 네. 마지막으로 음.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는 네. 좀 유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유연함? 네, 네. 아, 이게 지금 그냥 6번 질문이었구나. 예,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신입 때도 있었고 또 이직해서의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는 그냥 자바로 개발 이 부분만 하고 싶어. 그런데 뭐 DB도 손봐야 되고 뭐 인스턴스 뭐 AWS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이 그쪽은 하기 싫어 해버리면은 제대로 성과도 안 나오고 성장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좀 마음을 여러 음, 가지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저한테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내 최선을 다 해보는 경험 이게 좀 음, 중요해서 유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저한테도.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켜가지고 힘들었는데. 아, 알겠어요. 아, 되게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고요. 그럼 7번 할까요? 네네. 7번은 어때요? 이제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그 영상에는 이제 개발자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계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제 개발자를 하고 싶다. 그런 메일은 참 많이 받아요. 개발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뭐 네.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뭐 해야 돼요? 아까 그 자바 개발 책 사서 공부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기본이 돼야 되니까 음, 뭐 언어를 일단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 오케이. 자, 언어 그리고 공부 하나. 그 언어로 코딩 시험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기초부조나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코딩 시험 어려운데. 자, 언어는 추천하는 언어가 자바? 어, 사실 요거는 취향도 있고 음, 지금 회사들에서 네. 회사에서 각자 자기 회사에서 밀고 있는 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음, 가고 싶은 회사에 모집 공고 간다. 좋네. 가고 싶은 네, 회사에 모집 공고에서 좀 그쪽이 선호하는 언어를 한번 보고 네, 그쪽을 하고 실력은 코딩 시험을 좀 합격할 정도 수준까지는 해놔야 된다. 개발자라면. 네, 네. 음, 그게 어렵거나 하기 싫으면 개발자 되기 좀 어렵죠. 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코딩 시험 너무 왜냐하면 어려운데. 어, 코딩 시험에서 뭐 100점 맞는 걸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느 네. 정도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가. 음, 좀 알아보기 쉽게 코드를 짰고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음. 네, 이 정도만 요즘 됐으면 그거 한다면서요. 서로 페어 네, 프로그램. 맞아요? 네 맞아요. 에고 리스야? 에고야? 그니까, 자아를 좀 내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어쨌든 기능만 돌아가면 돼. 소스 안 보여줘. 이런 분위기였는데, 문화가 바뀌었다면서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같이 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자기 소스 다 까고, 네, 선배든 후배든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네. 야, 그러니까, 요즘은 권위의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네, 후배가 잘하면 인정하고 배워야지, 뭐, 어떻게. 네, 요즘에 이제 주니어라고 해야 될지 좀 경력 적으셔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괜히 네, 고집 피우고 하다가 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들 소리가 들리나? 분위기가 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질문 한번 볼까요? 자바 사용하는 회사. 코딩 테스트를 아, 파이썬으로 보면 불리할까요? 프로젝트는 자바로 했는데, 코딩 테스트는 파이썬이 편해서요. 어때요?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코딩 테스트 자체로 통과되면 그걸로써 로직이라든가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는 거지 어떤 언어였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네요. 제 생각은.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한 우리 미래 목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아직 정확히 뭐 정한 건 없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경험을 좀 더 해서 비즈니스 지식도 좀 더 쌓고 싶고요. 음, 이 개발도 개발이지만 좀 더 큰 범위에서 사용자들이나 고객에게 같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냥 여러 가지로 고민을 그래요.
네. 정년해야죠, 목표가 그렇지 정년. 않아요. 그 회사에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아니,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아니, 지금 시대가, 그, 밖에 나가면 추운, 요즘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년해야 네. 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공무원 경우, 같은 조직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좀 공무원하고는 멀고요. 아, 그런가? 네, 좀 되게 능력제? 능력제? 능력제로 막 상대방을 평가를 막 강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때때로 기술적으로 평가를 계속 들어가고, 아,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주니어나 뭐 다른 동료 개발자들에게 계속 좋은 영향을 줘야 그, 폭력도 지금, 굉장히. 지금 들으신 분들이 조금 후배님들이 더 많이 계실 수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 네, 한번 질문 드리면, 나이가 좀씩 들면서 아무래도 개발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민첩성이 조금은 그 완전 이제 막 공부한 사람들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 통찰력이야 더 높을 수 있지만. 네. 그런 데서도 경쟁 우위가 돼야 되는 거를 요구받는다.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좀 들어도 개발자로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어, 이게 너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너무 들어요. 우리끼리의 고민을 얘기했나? 네.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네.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막 개발하고 또 서비스 오픈하고 또 다른 아키텍처 설계하고 하면은 계속 재미있거든요. 아, 그걸 또 에너지로도 밟아 나가는 거. 음, 결국 달려야 된다는 느낌으로 들리네요. 네.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회사 안에서든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서비스 개발이든 했을 때 하고 나서 또 다음 목표가 없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여기 그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을 항상 저절로 생각하게 됐던. 어, 그, 너무 훌륭해서 아, 비교하기가 그런 그러네.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하여튼, 오늘 잘 들었고, 나는 이게 의미를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업이고,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 뭐, 어찌됐든 작은 회사에서, 자기가 레벨업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굉장히 큰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준 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좀 질문 편하게 네, 네. 주시면 우리 같이 좀 뭐 우리 제트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듣다가 제가 답변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한번 보시죠. 질문 있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력으로 이직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시나요? 나 이거 너무 좋다 질문이. 그 작은 회사 그러니까 100명 정도 뭐 그것까진 얘기해도 되죠. 좀 작은 네, 회사에서 SI를 하다가 어쨌든 지금 네임드 있는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그때야 물론 TO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역량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제임스 님의 질문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들어와서도 제가 뭐 때문에 뭐 이게 됐다라고 할 수는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 제가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위해서 준비할 때 했던 노력들을 면접에서 잘 표현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제가 이직할 때쯤에 했던 게 스프링부트 레퍼런스를 계속 몇 번이고 뭐 새벽까지 음, 퇴근하고 새벽까지 2, 3시까지 매일 보고 그걸 몇 달 하고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공부했던 거 기록도 남기고 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회사의 언어가 뭐고 이런 바로 이제 가서 빠르게 제가 적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는데 음,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지 않았을까. 음. 도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나도 여기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밤에? 피곤한데? 내가 회사 일도 하기 빡빡하고 피곤했을 텐데, 왜 집에 와 새벽까지 그걸 공부했어요? 그럼 당시에 절실함이 가장 컸던 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한 절실함? 당시에는 회사를 생각하진 않았었고, 아, 회사는 아니고, 네, 성장? 지금, 네, 개인적인 성장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몇몇 회사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 그 그러면, 일을 하려면 예, 네, 예.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그러면 지금은 그 상황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네, 지금은 지금은 새벽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때까지는 그때처럼은 아니어도 지금도 그 지금의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네, 거죠. 네, 좋네요. 너무 멋진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 질문 볼게요. 네. SI 업체에서 서비스 업체로의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옮기신 분 많으신가요? 지금 케이스가 딱 그거잖아요. 지금 제트님. 네, 맞아요. 예,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의견에 대해서. 큰 SI 업체도 아니었고 소규모 SI 업체에서 진짜 SI 그 파견 나가서 뭐 몇 개월 이렇게 일하다가 네, 저는 그때 생각이 잠깐 나는데 뭐 감정이 몰입돼? 다행인데 어, SI 업체도 거기서 배울 게 많고 최대한 배울 것들을 많이 배우고 서비스 업체로 이직하면 뭐 나쁘지 않게 저는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비슷하게 그 기술 스택들이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SI 업체는 좀 이거는 SI 업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개발, 운영 다 나눠져 있고 직무들도 딱딱 나눠져 있고 개발자 초급, 중급, 고급, 뭐 특급 다 이렇게 있듯이 그런 거에 맞는 분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서비스 업체로 가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개발한 거를 운영도 다 해야 되고 끝까지 그 배포 과정까지 다 보고 나서 운영한 다음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이 데이터 뽑아낸 걸로 다시 또 서비스 개발을 하고 이런 계속 음. 돌아가는 과정들이 이게 또 힘들어 하시는 건데 아니, 어, 근데 그게, 저도 사실 SI 쪽이었어서, 이게, 난 궁금한 게 나도 갑자기 생겼는데, 사실은 SI는 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니까, 우리 이제 개발을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는 SI랑, 그래도 어쨌든 그 회사,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오너십을 갖는 서비스를 개발 운영을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정말 커요. 개인적으로 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오너십을 가진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좀 더 큰 범위를 제가 맡게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꼼꼼하게 개발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막 열의가 나고 더 공부해서 잘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딱 SI에서는 멤버스 딱 돼 있고 제가 이 부분만 만들면 끝이고 그 뒤에 다른 연동이라든가 그런 건 그냥 일정 안에 끝내기만 하면 그런 건 딱 신경을 안 쓰니까 성장 면이
면에서나 의용 면에서나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음, 그쵸. 근데 요 질문은 제가 뭐 계속 하고 싶긴 한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장고 얘기를 두 번 연속 질문을 주셨어요. 아, 장고 저도 뭐 조금 써봤는데 백엔드를 장고로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장고 네. 프레임워크로 그건 어떤가요? 현업에서의 상황과 의견은? 어, 사실 저는 장고를 써보지는 않았고요. 그쵸. 이걸 쓰는 데를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 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쓰는데 저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런 걸 써도 파이썬의 백엔드 프로그램이죠? 프레임워크. 맞죠? 이거 질문 주신 분, 그 파이썬이 프론트엔드, 그 웹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데 장고로 개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고, 어쨌든 이걸로도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건 만드니까 이걸로 할 네, 수 있겠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도 언어지만, 이게 현업에서,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많이 채택하냐가 사실은 더 조금 그게 디펜던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걸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파이썬 프로그램 맞죠. 예, 백엔드 네. 개발할 때 맞는데 이걸로 API 서버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수요가 많은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건 그렇게 답변 드리고 이것이 리눅스다 책을 1회 독 거의 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드리는 똑같은 답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책을 괜찮은 책이면 나쁘지 않으면 그냥 그 책을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보는 게 무조건 추천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자바든 뭐 노드든 지금 리눅스든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네. 어, 준비하는 교재. 저, 아, 어때요? 우리 제트님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 우리 생각을 그동안 너무 많이 맞춘 것 같아. 자, 네. 개발, 개발이나 지식, CS 지식 외에 중요하다고 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뭐, 아까 네트워크 얘기를 했는데 그게 CS에 포함될 것 같긴 하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도 하셨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얘기하셨고, 또 있을까요? 아까 그쵸. 커뮤니케이션이나 여기 도메인 지식 딱히 생각나는 거는 그쵸.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 자바, 우리 그 백엔드 개발할 때도 디자인 패턴을 좀 응용해서 쓰나요? 어느 정도는 쓰는데 이미 프레임 부트나 뭐 그 프레임워크 안에 어느 네. 정도가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음, 최대한 응용하면서 쓰고요. 디자인 패턴을 실제 그 로직 코드상에서 막 복잡하게 진짜 깊이 있게 많이는 안 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추천할 만한 책이 따로 있진 않죠. 이게 고프인가? 그게 그 바이블 아닌가? 아, 고프의 디자인 패턴? 그, 전 생각나는 게 잠깐 봤던 게 고프 GOF. 그 사람이 뭐 거의 그거를 다 정립한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 책이 생각이 나고 혹시 추천할 만한 책 있을까요? 네. 제가 집에 책이 있긴 한데 그거 예, 그래요. 책을 보면서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어요. 맞아. 이게 디자인 사실은 그래. 패턴을.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도 개발업에 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실제 현업에서는 진짜 이론도 사실 중요하고 그런 베이스가 있는 건 중요하지만 실전은 또 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료하게 만드는 것들, 심플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위주라서 화려한 테크닉을 막 쓸 상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고 사이드 프로젝트 혹시 준비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이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직 전에는 더 준비를 했었고 음, 하고 나서는 일에 더 집중을 하니까 여기는 뭐 집중해도 되죠. 집중해야 되지. 일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이드 프로젝트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해서 아, 잘해내면
음, 근데 좀 따로 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볼 때는 음, 혼자 전체적인 걸 혼자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음, 그래요. 오늘 질문 제가 드린 거랑 그 다음에 조금 그 뒤에 몇 개 질문 주신 거를 다 어느 정도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저기 제트님이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뭐 어떤 걸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개발자로 개발자로 준비하시는 분들, 뭐 학생분들이나 비전공이신 분들, 아예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너무 변경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개발이라는 게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인문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음,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음, 개발만. 그래서 기본적인 개발 지식 쌓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 어디든 저는 회사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좀 너무 좌절하시거나 음, 어려워하지 않고 좀 계속 꾸준히 음. 끝까지 좀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서 응원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백엔드로 9년 정도 일하고 계시는 제트님과 같이 그 Q&A 시간 위주로 좀 가져봤고요. 하여튼 들으신 분들께 어떤 형태로든 어떤 내용이든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또 다음 주? 아니면 좀 추후에 볼게요. 그 상황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로 또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되게 나중에 많아지셨네요. 44분 정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오늘 제트님 기꺼이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전에 감사합니다. 만난 인연인데 제가 유튜브를 할 줄도 몰랐고, 또 백엔드 개발자로 잘 자리매김할 줄 몰랐는데 하여튼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어, 이 영상은 제가 또 올릴 거예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거 편집할 뭐 이유도 별로 없고, 그냥 시작부터 지금 질문들 Q&A 받은 것까지 해서 올리면 되는데, 제가 채팅을 그대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요 영상을 좀 로데이터 식으로 계속 그냥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늦게 오신 분들도 올라가면 초반 얘기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어, 공부 계획을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메일로 주세요. 우리 백엔드 개발자님은 개발하시느라 바쁘실 테니까, 그, 저한테 하이터치 소프트 골뱅이 gmail.com이니까 거기로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퇴근이 늦었어. 그러면 제가 올린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두 개만 조금 더 볼게요.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는 신입에게 요거는 좀 우리 제트님이 답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신입인데 뭐가 제일, 네, 개발 능력? 네, 일단 개발 능력? 신입이라고 하면 개발일 것 같아요. 그걸 네. 그쵸. 이거 좀 피해갈 수 없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개발자니까 개발을 잘해야 되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 요소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발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이 되게 멋져 보이고, 열정 좋네요. 열정도 좋고. 그 개발이 되게 판타지가 있지만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개발을 잘해야 되는 그런 또 압박감과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이라는 건 자기가 소화하고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 ISMS 이거 그 보안 심사 자격증 아닌가요? 이게 ISMS? 자격증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길어지네요. 어, 따서 안 좋은 자격증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저는 시간 대비 기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아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자격증을 이 타이밍에 따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자격증 자체는 나쁜 건 없죠. 어쨌든 자격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좋은 거고 다만 자기 진로하고 좀 맞는 결이 맞는 자격증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개발자는 코딩 테스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요새 입사도 그렇고 입사해서도 그래요. 대형 SI 업체 다 코딩 테스트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자격증보다 그냥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클라우드를 엔지니어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리눅스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CSP마다 발급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좀 좋죠.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맞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서 대기업 SI 업체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기업 SI도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기업 SI에서 하는 그 개발의 그 퀄리티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응대하는 수준이라면 아까 중간에 이제 우리 제트님도 얘기를 하셨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살림과 조금 내가 요구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때의 그 깊이가 어쩔 수 없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이제 처음에 배우는 단계다. 그러면 대기업 SI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 체계가 좀 더 있고 굉장히 상당히 프로젝트 자체를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체계를 배우는 가운데 그 안에서 로직을 몇 년 정도를 쌓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 그 정도는 기본기니까 어차피.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향후에 원하면 서비스 업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쪽에서 더 자리매김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됩니다. 제트님? 네, 네. 저는 작은 SI 업체였어서 네. 대기업 SI 업체가 처음에 엄청 부러웠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더 대기업 잘 된 것 SI, 같아. 대기업 SI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가면은 더 처음 시작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자기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좋아요. 요 얘기를 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상황이 지금 준비하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되, 저는 어, 첫 단추가 너무 높게, 뭐, 서비스 업체를 가서 개발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면 베스트죠. 그거는 뭐, 당연히 말리지 않지만, 취업이 너무 늦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분야로까지 생각하면서까지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업체라도 내가 맡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몇 년 정도를 그렇게 자기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그 첫 단추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업체에서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경력자들을 잘 뽑아요. 개발자 업에는 뭐 학벌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코딩 잘하냐 이런 것이어서 오히려 노력한 만큼 나오는 데가 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제트님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파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샘님이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랭님.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셔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좋은 분과 이렇게 어떤 개발의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 끝까지 계속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도 영상 좋은 것들 또 올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라이브도 하고 아니면 뭐 정 없으면 제가 또 라이브도 하고 뭐 그래 볼까 합니다. 오늘 제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제트님은 들어가시고요. 저는 여기 좀 네,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좀 그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 저랑 그 꽤 오랫동안 계속 얘기 나누고 멘토 멘티로 만나서 그때 뭐 제가 이미 뭐 삼성 다녔었다는 거 오픈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리면 삼성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그 처음에 중소기업 작은 회사 다닐 때 참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저도 부러워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여서 너무 뿌듯하고 좋고 되게 성실한 그 후배라서 인정받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지금 원하시는 것들 그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트님이 굉장히 작은 회사에 있었을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그래서 저가 멘토링 할 때도 강조를 좀 해요. 왜냐면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작은 업체라는 표현이 작은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어딘가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 일하면서 배우거든요. 사실은 자바책이 책으로 공부할 때보다 내가 한 줄 한 줄 코딩할 때 배우니까 그때 자기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뭐가 안 좋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시달림도 있고, 우리, 최근에, 올해 입사하셨던 분도 그런 얘기 했죠. 입사는 해서 너무 좋았는데,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일하면서 정말 한 3년 정도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오히려 진짜 학원 다니듯이, 정말 아침, 저녁,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도 막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쌓이니까 저는 그런 좋은 개발 업체로 딱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이건 실제 사례라서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그 궁금한 영상 댓글에 주셔도 되고,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어떤 영상이든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라이브는 제가, 월요일 9시마다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월요일 9시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할 수 있을런지는 보장은 못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한 세 분 정도 모셨는데 뭐 지속적인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제가 뭐 Q&A 받아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제 경험이나 경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그런 것도 해볼까는 했어요. 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표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은 개발자로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클라우드 분야,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야 이런 데 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들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연들 위주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때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라이브로 할까도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구상해 보다가 그거는 공지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하여튼 오늘 반가웠고요. 이렇게 라이브가 더 좀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